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제 전기 설비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목이죠. 우리가 첫 번째 암기하기 쉽고, 두 번째 또 암기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세 번째 여러 번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전기 설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1, 2, 3, 4, 5, 6 이렇게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기기능사 필기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 세 가지로 기억하기. 내가 완벽하게 아는 문제, 아리까리한 문제, 잘 모르겠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 1번 내가 이거 절대 틀리지 않아. 다음에는 그럼 X. 2번 이거 잘 틀리지 않아. 3번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4번 이것도 좀 아리까리한데. 5번 야 이거는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6번 이것도 좀 아리까리한데. 그러면은 한 번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한 다음에 넘기고, 두 번째 볼 때는 다시 처음부터 볼 것이 아니라 아리까리한 문제들,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X자로 만드는 거.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자격증 공부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주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어떻다?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앞에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 할 때도 중요하지만 설비에서는 똑같은 문제들을 여러 번 보게 되면은, 또 쉬운 문제들을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과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꼭 책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체크를 문제에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똑같이 X 되어 있는 거를 다음에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 같다. 완전히 확실하게 같은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공칭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가 38평이다. 그럼 딱 정확하게 38평 맞는 건 아니죠. 좀 비슷한 평수대로 우리가 38평형,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전선 재료로서 구비 조건이 틀린 것은 도전율이 커야 되겠죠. 그렇죠? 접속 쉬워야 되죠. 그다음에 내식성도 커야 되죠. 인장 강도가 작아야 된다? 아니죠. 인장 강도는 커야지 좋죠. 쉽게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도전율이 크고 고유 저항이 작을 것 맞죠. 기계적 강도 및 가효성이 풍부할 것,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내구성이 크고 비중이 클 것, 비중은 무게인데 무게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도전 재료 중 전선 재료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도전율이 작을 것? 이상하죠. 이러면 안 되죠. 전선 재료로서 구비할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도전율이 커야 된다? 맞아요. 접속이 쉬울 것? 맞아요. 인장 강도가 비교적 클 것? 인장 강도가 맞아요. 내식성이 작을 것? 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식에 견디는 정도인데, 자, 이것은 커야지 좋겠죠. 가공 전선 규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전, 기 다 필요한데 유전 손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옥내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선은 각 전선의 굵기가 얼마 이상해야 되는가? 동선의 굵기가 50 이상일 때만 가능하고요. 알루미늄은 80 이상일 때만 우리가 접속이 가능하게 되죠. 동선은 50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해안 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의 가장 적당한 것은 해안에서는 우리가 염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해안가 가게 되면 트럭 같은 것도 보게 돼도 아주 부식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선 대신 동선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의 구리선을 우리가 연동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옥 외에서 사용하는 선을 우리가 경동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가 커서 가공 전선로에 주로 이용하는 구리선을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가공전선, 외부에 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경동선, 딱딱한 선, 도전율은 연동선보다 조금 낮지만 기계적 강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전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이다. 소선의 총수는 얼마인가? 1층일 때는 7가닥이 되고요.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 이렇게 되죠. 2층일 때는 지금 19가닥. 12번 3층일 때는 얼마? 37가닥. 337 생각하면 됩니다. 공칭 단면적 80스퀘어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은 가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소선 구성의 가장 적은 개수는요 7가닥이 됩니다. 13번에 4번이 되죠.
일반적인 연동선의 고유정은 어떻게 되는가? 연동선이 58분의 1이 되고요. 경동선은 55분의 1이 됩니다. 다음 중 절연전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절연전선 IV, IE, DV 다 일반적인 도체가 있게 되고 이 도체 위에 절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복으로. 근데 3번에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 같은 경우에는 송전용 나전선이죠. 절연이 되어 있지 않은 나전선에 해당되죠. 5개형 비닐절연전선의 약호는 OW.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의 약호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시면은 수밀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워터 들어가는 2번이 해당됩니다. 전력 케이블 중에서 CV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CV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다음 중 300, 500V 기기 배선용. 이거는 이제 상전압이고 이거는 성간전압입니다.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단심 비닐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NFI. 다음 중 명칭과 약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번의 CVV가 캡 타이어 케이블 아닙니다.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 케이블입니다. 1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인임용, 경동선, 5개용 다 맞아요. 절연전선의 피복에 154kV NRV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NRV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R이 뭐냐면은 고무란 뜻이에요. 러버. 그렇죠? V가 비닐. 고무도 들어가고 비닐도 들어가 있는 거 1, 2, 3, 4번에 찾아보죠. 고무 절연, 비닐 시스, 네온전선. 전선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 비닐 절연, 비닐 시스, 비닐 절연, 비닐 시스. 1번. 절연전선 피복에 RB라고 표기되어 있다. R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루버. 고무라고요. 그렇죠? 고무. 그래서 23번에 해당되는 것은 고무 절연전선. 3번. 전선 2.6mm 이하의 가는 단선을 직선 접속할 때, 가는 단선. 어떤 것? 트위스트 접속. 굵은 거는 3.2 이상은 굵은 거는 브리타니아, 2.6 이하는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을 사용하게 되죠. 옥내 배선에 접속하면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쥐꼬리고요.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 자, 전선 두 개를 겹쳐서 하는 게 브리타니아인데 여기로 선 하나를 이렇게 꼬는 거. 이걸 우리가 조인트 선이라고 하죠.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됩니까?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80% 이상 유지하여야 된다. 이 얘기랑 똑같게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다음은 나전선 상호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80%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정시형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와이어 커넥터. 두 개를 이렇게 쥐꼬리 접속한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로 우리가 씌우게 되는 방식을 쥐꼬리 접속이라고 부르게 되죠.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시 몇 번 이상 꼬아야 되게 되는가? 두 개를 맞닿게 한 다음에 우리가 2번 이상 꼬아서 완벽한 전기 접속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전선의 접속을 열과 것 중에서 틀린 것. 1번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아니죠.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31번에 1번. 30번. 다음 그림 중 전선의 분기 접속. 분기는요,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쵸? 나누어지는 거. 자, 1번에 해당되겠죠. 알루미늄 전선 접속 시 가는 전선을 박스 안에 접속하는데 사용하는 슬리브는 박스 안에서 사용하는 접속은 종단 겹침용 슬리브. 그림의 접속은 무엇인가? 자, 전선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접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전선의 끝부분에서 접속하게 되고요. 이건 터미널 이용한 거, 이거는 전선을 그냥 꼬은 쥐꼬리 접속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종단, 끝나는 부분을 접속하게 된다. 전선 두 가닥 쥐꼬리 접속 시 두 개의 전선은 몇 도로 벌려야 되는가? 90도. 그러니까 전선을 하나, 자, 요렇게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90도로 벌린 다음에 두 개를 계속 꼬아서 만드는 것이 쥐꼬리 접속이죠.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의 쥐꼬리 접속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선을 몇 회 정도 꼰 다음에서 끝을 잘라내야 되는가? 우리가 두 바퀴에서 한 세 바퀴 정도를 꼬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를 꼬아야 되겠죠. 기계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것을 터미널 러그. 알루미늄 전선 접속 시 가는 전선을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박스 안에서 끝났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종단 겹침형 슬리브. 금속관 공사의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요. 박스 안에서 사용될 때는 와이어 커넥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전선의 접속법이 아닌 것은 구리전선의 접속법이 아닌 것. 일단 구리전선의 접속법은 여기 지금 보면은 직선 접속, 그 다음에 분기 접속, 그 다음에 종단 접속이 있게 되는데 1번 교차 접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차 접속은 아니에요.
이거는 동전선이라기보다는 뭐 동관 같은 거.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무슨 테이프냐? 점착성이 없는 거, 끈적임 정도가 없는 리노 테이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가정용 전등에 사용되는 전멸 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거. 전멸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램프가 있고, 자 여기에 기준선이 어스선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전력선 측에다가 설치해야 되겠죠. 전압선 측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 43에 전환 스위치의 종류를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자유롭게 전멸할 수 있는 거 3로 스위치. 자,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전멸하고 싶을 때 3로 스위치 몇 개 필요하느냐? 3로 스위치 2개. 조명용 배열 전등을 일반 주택 및 아파트 호실에 설치할 때 현관에서 사용되는 거는 타임 스위치 몇 분 안에, 현관에서는 3분, 여관이나 호텔일 때에는 1분이죠. 3분. 한 개의 전등을 세 곳에서 자유롭게 점등하기 위해서 3로 스위치 4로 몇 개 필요하게 되는가? 세 곳에서 자유롭게 점등을 하게 되려면 3로 스위치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4로 스위치 하나, 그 다음에 끝에 3로 스위치 역시 또 하나. 그러면은 3로 스위치가 몇 개 필요합니까? 3로 스위치 2개, 4로 스위치 하나, 3로 스위치 2개, 4로 스위치 하나. 위치 검출용 스위치, 위치 검출용 스위치라고 해요.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은 동작하는 구조. 이런 걸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죠. 제한 스위치,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거, 절연 저항 하게 되면은 딱 나오죠. 매거, 그쵸? 여러분들 뭐 이거는 입에 이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중 접지 저항에 측정하는 거, 어스 테스터.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거.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좋은데 클수록 좋은 것도 있죠. 절연. 이 절연물에 있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클수록 좋죠.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한다. 뭐죠? 버니어 캘리퍼스. 보답. 보면 답이다.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왜 보면 답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 공부하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면 됐어 할 때 조금만 우리가 더 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할 때 조금만 더 하자.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심은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 끝날 때까지는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야 친구들이랑 놀러 가자.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야 그럼 오늘 뭐 술 한잔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여러분께서 시험 접수하고 응시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황이라면은 조금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미루자고요. 그렇죠? 어쨌든 시험에 통과할 때 더 가뿐하게 통과하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혹이 연타로 들어올 텐데 한두 번씩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또 학습함으로써 내 공부에 대한 내 의지를 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사실 시험 문제예요. 어떤 문제? 보답 문제들이에요. 보답 문제들.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만 역시 많이 보신 분들이 어쨌든 유리하다. 한 번 본 사람보다는 두 번 본 사람이, 두 번 본 사람보다는 세 번, 네 번 본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자,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선이 살아있는 상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죠. 이럴 때 피복 벗기는 거 매우 곤란한 거 맞습니다. 활선 상태에서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전선 피바퀴.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각종 전자제품류와 자동차 계기판 등에 활용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 LED죠.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와이어 게이지. 계측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스 테스터로 절연장 측정한다? 아니죠. 어스 테스터로는요, 접지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검전기로 전압 측정하나요? 아니죠. 전기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메가 회로의 저항을 측정한다. 이거는 회로 테스터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콜라우시 브릿지로 접지 저항 측정한다? 맞습니다. 전력회사가 수용가의 인입구에 설치하여 미리 정한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 시간 내에 동작으로 정전시키기 위한 거, 전류가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딱 제한시키는 거, 이것을 전류 제한기라고 하게 됩니다. 옥내 배선공사에서 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일 때 반드시 시설하는 지락 차단 장치는 누전 차단기.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는요 60V 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400V 이하에서 절연장 사용하게 될 때 가장 맞는 절연장계는 얼마입니까? 400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500짜리를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기구 단자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 스프링 와셔.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의 명칭 리머.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에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한 거 와이어 스트리퍼, 노가우 펀치와 같이 구멍 뚫는 데 사용하는 거 홀쇼, 홀소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홀소라고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이기 때문에 홀을 자르다 이 뜻이에요. 큰 건물의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서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 펑 하고서 화약을 이용하는 드라이비트 툴이 필요하게 되죠. PC 테이프의 용도를 옳게 되는 거. 전선에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죠. 전선 넣을 때 3번. 다음,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재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거. 누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열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데 저항이 감소가 아니라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게 되죠.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공구는 우리가 클리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물탱크에서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로서 마그네트 스위치와 이용하는 거 무엇이라고 하는가? 플로트레스 스위치를 이용할 수 있겠죠. 기능사 실기 가게 되면은 플로트레스를 이용한 우리가 회로, 제어 회로도 꾸밀 수 있습니다. 배선기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선 소수에 필요한 와이어 커넥터, 스위치 및 콘센트류, 전선 케이블을 단말치를 때 필요한 압착 터미널, 입선할 때 스위치 및 터블러 콘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선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69번에 2번. 욕실 내에서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에 콘센트의 시설 위치는, 여러분 욕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빈번하게 만들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콘센트가 바닥면에서 약 30cm 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욕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높죠. 욕실에서는 사실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헤어드라이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높게 80cm에 사용하게 됩니다. 방수형 구조로 커버가 있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 중에서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가? 지금 문제에서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 과전류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겠죠.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인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전원 측 전선에 설치하고 접지선이나 중성선이나 이런 곳에다가는 사용하지가 않죠. 보호개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가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되고요. OCGR, DGR, 그 다음에 SGR 선택지락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개전기가 맞습니다. 전력용 퓨즈 고의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전력용 퓨즈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압, 용량, 전류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데 전격 시간은 관계가 없어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포장 퓨즈는요,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겠죠. 1.3배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의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 이게 포장 퓨즈. 비포장 퓨즈는요,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되는 퓨즈 중 A종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에서 용단되지 않아야 되는가? 1.1배까지는 버티시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죠. 옥내배선의 은폐 또는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노출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브 애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미터? 2m 이하마다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겠죠. 적당한 개수를 직렬로 접속하여 지짐을 해서 현수시켜 사용하는 형태의 애자는 현수애자. 현수시켜 사용하니까 현수애자죠.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거. 난연성, 내수성, 절연성, 내유성, 기름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동선의 공칭 단면적은 얼마여야 되는가? 6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고압 옥내배선이죠. 기억하셔야 되죠.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시설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단면적은 최소 몇 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문제 역시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6스퀘어.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400V 미만일 때는 2.5cm 이상, 400V 넘을 때는 4.5cm 이상, 전선과 전선은 상호 6cm 이상이어야 되겠죠.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전압이 400V가 넘는 경우라고요. 그쵸? 이격거리는 얼마여야 되는가? 4.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용 전압이 220V인 경우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2.5cm, 400V 이하일 때는요.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 노출 장소에
트롤리선이라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최소 어떻게 되는가? 트롤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트롤리식 구조가 있으면은 여기 뭐 전기 기구가 있으면은 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트롤리식 구조라고 하게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좀 높아야 되겠죠. 바닥 3.5m가 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설비 8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전기 설비 87번부터 또 배관 작업들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